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 지난 몇 주 외국인이 연일 주식을 던지는 걸 보면서 속 많이 끓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간밤 미국에서 그 분위기를 통째로 바꿀 숫자 하나가 건너왔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메모리 회사 마이크론이 내년이면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구글 다음 가는 세 번째 회사가 된다는 전망까지 나온 겁니다. 1년 새 주가는 약 800% 뛰었고요. 마이크론이 이 정도라면 같은 메모리를 더 많이, 그것도 D램은 세계 1위로 만드는 삼성은 대체 어떤 자리에 있는 걸까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딱 한 줄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약했던 건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외국인이 다른 사정으로 주식을 정리했기 때문이고, 그 고비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 뒤에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이미 시작됐고요. 오늘 보고 나면 백만전자가 막연한 꿈인지 아니면 근거가 가리키는 방향인지 본인 기준이 섭니다. 그 답을 세 가지 증거로, 마지막엔 그래서 삼성은 얼마까지 가는 자리인지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을 놓치면 오늘 의미가 없어요. 같이 가시죠. 자, 제가 어젯밤 미국 시장부터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반도체가 먼저 돌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약 3.8% 올랐고, 대만의 TSMC는 약 5.3%나 뛰면서 1년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론도 같이 강했고요. 다 합쳐서 보면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1년 중 가장 높은 자리, 꼭대기 근처에 다 같이 모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삼성 얘기냐? 미국 반도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위로 도는 날은 그 다음 차례가 보통 우리 삼성과 같은 메모리 회사거든요. 어젯밤 미국이 먼저 신호를 줬다면 그럼 그 메모리의 세계 1위인 삼성은 지금 어디쯤 있어야 맞는 걸까요? 바로 그 답을 오늘 같이 맞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 주주라면 꼭 기억하실 숫자 하나만 먼저 던져두겠습니다. 바로 5920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영상 마지막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어젯밤 미국 강세의 주인공이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를 내던 회사였습니다. 메모리 값이 바닥일 때는 팔수록 손해를 보던 그런 평범한 회사였어요. 그랬던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금융정보업체 전망을 보면 마이크론이 올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약 200조 원, 미국 회사 가운데 5번째입니다. 엔비디아, 구글의 부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거대 기업들 바로 다음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약 309조 원, 무려 50% 넘게 더 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까지 제치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돈 잘 버는 회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말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면 회사가 1년 장사해서 진짜로 손해진 돈입니다. 매출해서 쓸 거 다 쓰고 남은 순수하게 번 돈이요. 그 손해진 돈으로 따졌을 때 미국에서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도 3년 전까지 적자였던 회사가요. 이게 우리가 오늘 같이 볼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적자에서 미국 3위까지 올라갔느냐? 답은 단순합니다. 메모리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의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직전 분기에만 약 60%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100원어치 팔아서 남기는 돈, 그러니까 이익률이 한 분기 만에 39%에서 85% 가까이로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늘어난 매출이 거의 그대로 이익으로 꽂힌 거죠. 그 결과 주가는 1년 만에 약 800%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이크론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메모리 값 자체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값이 오를 때 가장 크게 웃는 회사가 누구겠습니까?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겠죠. 자, 이제 진짜 삼성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시장에서 후발주자입니다. 세 회사 중에 규모로 보면 막내격이에요. 그런 후발주자도 메모리 값 하나 올랐다고 미국 3위가 된다는데, 그럼 그 메모리, 그 중에서도 D램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1위 회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참고로 우리 삼성도 올 한 해 흐름을 보면 결코 약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연초만 해도 12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33만 원대까지 반년 만에 2배 반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아직 삼성을 충분히 본 게 아니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운동장에서 같은 공을 차는데 후발주자가 골을 몰아넣고 있으면 그 운동장의 1위 선수는 더 많이 넣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마이크론이 받은 그 호황을 D램 1위 삼성은 더 큰 규모로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즘 제일 뜨거운 HBM, 그건 삼성이 어떤가?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 삼성의 약점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HBM, 또 어려운 말 나왔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메모리를 옆으로 넓게 까는 데는 땅, 그러니까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칩을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린 게 HBM입니다. 땅값 비싼 도시에서 단독주택 대신 아파트를 위로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엔 이 고층 아파트형 메모리가 핵심이고요. 그동안 이 HBM은 다른 회사가 앞서간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무섭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삼성의 HBM 점유율이 작년 약 20%에서 올해 약 28%로 올라설 거란 전망이 나왔고요. 게다가 차세대 제품인 HBM4는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내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램은 원래 세계 1위, 그리고 약점으로 불리던 HBM마저 빠르게 좁히고 있다. 그럼 이게 실제 실적과 주가에는 어떻게 찍히고 있을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제가 증권사 전망을 다시 놓고 봤습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약 133조 원으로 봤습니다. 증권가에서 가장 높은 숫자고요. 목표 주가도 6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33만 원 정도니까 거의 2배 자리를 본 겁니다. 자, 그럼 비싸서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이크론은 그렇게 벌면서도 주가가 1년 뒤 이익 기준으로 보면 9배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만큼 버는데 가격표는 시장 평균의 절반도 안 붙어 있다는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1위 실적을 내면서도 여전히 싸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칭, 그러니까 1위가 더 싸게 거래되는 이 틈이 정확히 어디서 메워지기 시작하는지,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풀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즘 구독자분들이 부쩍 늘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특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돈의 길목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과 함께할 종목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와 함께 우리 포트폴리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삼성전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소형주를 발굴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더 크게 움직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제대로 고른 종목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구독자님들께 선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종목 확인하실 분들은 먼저 구독자 확인을 위해서 댓글에 우리의 목표인 100만전자라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받으시는 방법 딱 10초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번호 010-9563-5815로 3전 2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특히 TV나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휴대폰 꺼내셔서 그 번호로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창에 더보기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위가 왜 더 싼가? 그 답을 보려면 먼저 그동안 삼성을 둘러온 외국인 매도부터 봐야 합니다. 삼성이 좋다는데 그럼 외국인은 왜 계속 던졌느냐? 이게 보유자분들 가장 답답한 부분이실 겁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외국인은 삼성을 약 2250만 주 순매도했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그 물량을 누가 받았느냐? 개인 투자자가 약 2160만 주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걸 우리 개인들이 거의 그대로 받아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제가 냉정하게 한 가지 짚겠습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다 같은 매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던지는 매도하고 다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매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는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환율 문제하고 다른 자금 사정 때문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외국인 입장에선 환차손을 줄이려고 일단 한국 주식을 던지는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실제로 삼성이 빠지던 그 시간에도 어젯밤 미국 메모리는 강했고요. 회사가 정말 무너졌다면 같은 메모리를 하는 미국 회사들이 같이 무너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긴 신고가 근처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이 줄기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마이크론이 혼자 폭등하는데 왜 삼성만 빠지냐고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 마이크론이 이번엔 아예 미국 3위가 된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본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흐름 앞으로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두겠습니다. 100만전자, 여러분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답을 지금 드리지 않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이 차트 어디에서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봐야 할 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개입니다. 아래쪽 지지선은 30만원, 그 아래가 28만 7,500원입니다. 위쪽 저항선은 35만원, 그리고 그 위 신고가 자리가 37만 4,500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33만 2,500원, 21일 평균선인 33만 4,150원 바로 언저리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 한 달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 근처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를 딛고 위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아래 30만 원을 지키느냐, 이 두 가격이 당분간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쪽이 의외로 가볍습니다. 지금 가격 위로 신고가까지 가는 길목에 쌓여있는 물량, 그러니까 위에서 물려서 팔려고 기다리는 매물이 생각보다 두텁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방향을 잡고 올라서기 시작하면 위로 가는 길이 비교적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래 30만 원은 최근에 여러 번 지켜낸 자리라 1차 버팀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 좋은 그림 같죠? 그런데 저는 좋은 점만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정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조심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의 가파른 가격 상승이 영원하진 않다는 겁니다. 같은 전망 안에서도 마이크론의 이익 늘어나는 속도가 내후년쯤엔 지금보다 확 둔해질 거란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둘째, 큰 고객사들이 메모리를 미리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면 가격이 더 오를 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호황이 일직선으로 끝없이 간다고 보는 건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동행하는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할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리스크를 다 인정하고도 시장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을 적자에서 미국 3위까지 끌어올린 진짜 엔진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죠. D램 값이 약 60% 뛴 것, 그리고 HBM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시장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 엔진의 가장 큰 부품, 그러니까 D램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론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론은 그 호황의 한 조각을 받고도 미국 3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호황의 가장 큰 몫을 받아야 할 1위 삼성에는 그 몫이 아직 주가에 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골드만삭스는 삼성 영업이익을 올해 약 374조 원에서 내후년엔 약 610조 원까지 더 커질 걸로 봤습니다. 마이크론 호황은 둔해질 수 있다지만 삼성은 D램의 HBM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묶인 종합선수라 이 사이클을 더 길게 받는다는 거죠. 즉 가장 큰 연료가 아직 절반도 안 쓰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적자 회사도 미국 3위를 만든 그 힘이 1위 삼성에선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것.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이 기준들하고 삼성 다음으로 같이 볼 종목 하나를 한 장으로 정리해뒀습니다. 끝까지 못 보셔도 괜찮으니 010-9563-5815 다시 한번 010-9563-5815로 삼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TV로 보시는 분은 휴대폰 들고 그 번호로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만요. 이걸 알고 나면 내 대응도 달라져야겠죠? 먼저 이미 들고 계신 분들, 매도부터 떠올리지 마시고 기준부터 잡으시죠. 형단이 낮은 분들은 사실 크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큰 방향이 살아있으니 흔들림은 견디면서 가는 구간입니다. 형단이 높아서 마음 무거운 분들은 아래 30만 원짜리를 마지막 버팀목으로 잡고 대응을 나누시면 됩니다. 손익비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30만 원 부근에서 잡았다고 가정하면 위로는 신고가진 37만 4,500원까지 길이 열려있고 아래로는 28만 7,500원이 손절 기준입니다. 얻을 수 있는 폭이 내줄 수 있는 폭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게 동행할 만한 자리인지 따질 때 보는 기준입니다. 그럼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 들어오시려는 분들, 가장 피하셔야 할 건 반등 나왔다고 그냥 급하게 따라 사는 겁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신규 진입자는 가격보다 구간을 보셔야 합니다. 33만 원에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아래 지지선인 30만 원 부근으로 눌릴 때를 기다려서 나눠 담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확인할 신호 하나,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돌아서는 날, 그게 이 줄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 신호입니다. 그 전까지는 욕심내지 말고 구간을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보실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증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적자였던 마이크론이 메모리 값 하나로 미국 3위가 된다는 것.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둘째, 그 호황의 가장 큰 몫인 D램 1위가 삼성인데 아직 주가에 덜 반영돼 있다는 비대칭. 셋째, 노무라와 골드만 같은 안팎의 평가가 모두 같은 곳, 더 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 셋을 모아보면 백만전자도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근거가 가리키는 가능한 방향입니다. 물론 반드시 간다고 장담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만에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방향은 그쪽이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숫자 5,920, 이건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이 될 때의 시가총액,
5,920조를 뜻합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목적지죠. 다만 큰 흐름은 이렇게 잡혔어도 내 계좌, 내 상황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마이크론을 보면서 여러분은 삼성 백만전자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셨나요? 2027년일까요? 아니면 2030년일까요? 댓글로 서로 의견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남들이 단기 색깔에 파란 화면 하루에 흔들릴 때 우리는 그 너머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봅니다. 그 길, 돈의 길목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